안녕하세요. 저는 인본병원 파주 운영점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덕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대한척추신경외과에서 발표한 요추질환의 강좌를 참고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요추질환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외과를 전공하고 강남 세브란스 척추병원에서 척추신경외과 전임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파주 운영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비수술적 통증 시술도 하고 내시경을 이용한 허리 디스크 수술 및 척추 유합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요추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추 디스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추 디스크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과 함께 디스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디스크 수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랑 수술적 치료를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추 디스크를 진단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워있기 힘들다, 허리 통증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더 불편하다, 하반신이 무겁게 눌려진다,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다. 이상 7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요추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일반적인 허리 통증에 대한 증상입니다. 허리를 삐끗했어요. 엉치가 아파요. 허리가 시큰거린다. 오래 걸으면 엉치가 아프다.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고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통증을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요통에 대한 원인으로는 유전에 대한 원인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고, 젊었을 때 고생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 안 해서 혹은 자세가 좋지 않아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통에 대한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그다음 환자의 자세, 그동안 했던 직업력, 그 다음에 허리의 근력량 등 모두가 관여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섞여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의 통증이면 바로 디스크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통과 디스크는 다릅니다. 요통 중에서 디스크가 일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요통이라고 다 디스크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허리 통증이 이르는 질환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요추부 염자, 근막 통증 증후군, 혹은 외상에 의한 허리 손상 등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하긴 병 중에서 가장 흔한 디스크 탈출이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요. 디스크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디스크 탈출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냥 디스크라고 얘기해서 줄여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우리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요추 디스크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추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을 의미를 하고요. 이 조직은 해부학적으로 바깥에 디스크 싸고 있는 껍질이 있고 안에 디스크 안에 수액이라는 알맹이가 있습니다. 요추 디스크의 껍질인 섬유륜이 찢어지면 이 사이로 안에 있던 알맹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요추 디스크 탈출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질환의 원인은 교과서적으로 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생기는 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나이가 들고 허리를 계속 쓰면서 허리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겪고 약해진 디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되면 디스크 탈출이 되겠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디스크 탈출도 있지만 실제로 외상으로 일어나는 디스크 탈출은 매우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추 디스크의 부위별로 요추 디스크의 임상 양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추 디스크는 요추 4번, 5번과 5번 천출보관이 가장 많게 발생하고요. 그 외에 디스크는 좀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발생 연령으로는 보통의 경우에 3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10대와 20대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크의 특징은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그 다음엔 다리가 저리다고 하십니다. 특별한 운동이라든가 어떤 자세, 기침이나 재채기일 때 통증이 악화된다면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80% 정도가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스크의 위치별로 생길 수 있는 임상 양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추 4번, 5번 같은 게 디스크가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엉치서부터 허벅지 바깥의 종아리 바깥, 발등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심해지면 발목이 올라가는 힘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발목에 대한 병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 같은 경우에 디스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증상이 엉치서부터 허벅지 바깥의 종아리 뒤편, 발바닥까지 저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더 심해진다면 발목을 내리는 힘이 떨어져서 까치발이 되기 힘들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요추 2번부터 4번까지 생기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허벅지 앞쪽이 아프다, 사타구니가 저리다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릎이 접히고 계단을 오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요추를 진단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로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또 해당되는 다리 부분에 감각이 떨어지고 감각 저하, 또 근력이 떨어지는 근소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영상 진단 검사에는 대표적으로 엑스레이, CT, MRI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는 환자분의 허리 골격을 보여줘서 디스크가 위치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CT 같은 경우에는 연부 조직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골격이 보여서 해당 부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CT에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MRI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추 디스크를 확진하는 데 제일 좋은 검사는 요추 MRI 검사가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근전도, 적외선 체열 검사는 디스크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별의 질환 중에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 디스크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협착증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한테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요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세와 상관없이 허리 통증과 관통을 호소를 하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허리와 다리의 증상이 심해집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악화되지만 협착이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앉아있거나 앉아있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서있으면 증상이 좀 나아지는 편이고요. 협착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서있거나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앉아있거나 쉬면 증상이 좀 나아집니다. 디스크 치료에는 처음에는 경과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약이랑 물리치료를 먼저 하는 보존적 치료를 겪게 됩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통증이 악화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외래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디스크는 내가 허리를 적절히 관리하고 물리치료 받고 허리 통증이 악화된 상황을 피한다면 흡수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허리에 일을 많이 하고 허리에 부담된 상황을 많이 만들면 쉽게 흡수되지 않고 돌출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통증이 심하고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통증이 심하고 디스크 있는 분들은 운동은 좋지는 않습니다. 급성기 시기에는 허리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가능한 안정하고 쉬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통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 차원에서는 허리 강화 운동이 필요하겠지만 급성기에는 가능한 안정하시고 운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에는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째, 휴식하고 안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한 염증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하고 병행해서 물리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약과 물리치료에도 반응이 없으면 저희는 디스크 신경 차단술이라 불리는 주사치료를 할 수 있고요. 주사치료에도 반응이 미약한 경우에는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왜 누워있냐 물어보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허리는 압력이 중요합니다. 누워있게 되면 허리 압력이 4분의 1로 감소를 해서 허리 디스크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만 앉아있거나 허리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 압력이 증가해서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디스크 증상이 심할 때는 누워서 안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아플 때는 누워만 있어도 되지만 통증이 완화되면 바른 자세를 보행하면 그 디스크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완화되면 바른 보행도 가능하겠습니다. 누워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누울 거면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대면 허리가 반땅에 퍼져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옆으로 누우실 거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어서 허리 압력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눕는 자세 중에서 엎드리거나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은 디스크에 좋지 않게 되겠습니다. 디스크 환자가 오면 저희가 약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꼭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약물은 디스크로 생긴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또 통증을 감소시켜서 통증이 일어난 나쁜 자세를 막아주고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에 도움이 됩니다. 급성인 시기에 2-3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동안 약을 먹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통증도 많이 좋아집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물리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요통에 효과가 있고요. 가능하면 물리치료는 자주 받는 게 좋습니다. 매일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매일 못 받으시면 일주일에 2-3회라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리치료랑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신경차단술이라 불리기도 하고 경막의 주사, 꼬리표 주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신경막 주변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투입을 해서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주사를 몇 번 맞았나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주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 3회 정도 시행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상 맞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고요. 단기간 내에 총 3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사를 3번 맞았고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이든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사치료 외에 시술치료가 있는데요. 주사치료는 단순히 약만 뿌리는 거지만 시술치료는 약물을 뿌리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신경막체 유착을 방해하는 물리적 변화까지 주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잇몸병에 시행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그 경막의 신경 성형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1에서 2mm짜리 얇은 관을 넣어서요. 보다시피 관이 진행하면서 디스크랑 그 다음에 신경 사이 유착을 풀어서 약물을 도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 통증도 많이 완화되고 신경 사이 유착도 풀어져서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성 허리 질환이나 협착, 요추 초수로의 통증, 디스크에 모두 시행할 수 있고요. 시술 후에 빠른 일상생활로 되고 시술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본회에서 시행하는 신경성형술의 수술실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다음과 같이 얇은 관이 올라가서 디스크 사이 유착을 방해하고 약물을 도포하는 그림입니다. 디스크 환자의 80% 정도가 수술을 받지 않고 좋아지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급성됐을 때는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이 시기에 시술을 한다면 보다 편안하게 그 시기를 지낼 수 있습니다. 시술 치료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디스크가 양이 많고 신경을 많이 누르면
일반적인 이런 시술로도 호전되지 어렵습니다. 하지 마비가 온다, 대소변 장애가 온다, 통증이 매우 심하다 그러면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허리 디스크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시술까지 합니다. 시술에도 호전이 없고 통증이 더 심하다 그러면 저희는 수술 치료를 권유를 드립니다. 수술의 목적은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을 누리는 압박을 바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럼을 통해서 강박 저하나 근력 저하 등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력이 떨어진다, 또 감각이 떨어진다, 대소변 장애 및 성기능 장애가 온다. 어떠한 치료에도 조절되지 않게 허리가 너무 아프면 저희는 바로 수술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디스크 수술의 대표적인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시행해 오던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 수술이 있고요. 최근에는 각광받는 게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 수술입니다. 절개를 조금만 하고 최소한도의 근육 손상을 주고서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수술이 환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리 질환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